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8월 2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 제 뒷배경이 바뀌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비밀은 저희가 내일 따로 공개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방송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스튜디오 어떻습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임시입니다. 자,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이 스튜디오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에 잠시 바뀐 비밀은 내일 저희가 따로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럼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6일 새벽 1시 한미 정상회담. 네, 드디어 일정이 나왔네요. 네, 방일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도쿄를 출발한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고요. 앞으로 2박 3일 동안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새벽 1시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고요. 15분 뒤인 1시 15분부터 30분 동안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정상회담을 시작을 합니다. 두 정상이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취재진으로부터 질문도 받고요. 이 일정이 끝나면 백악관 캐비닛 룸으로 장소를 옮겨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언론 비공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아직 공동기자회견 일정까지는 잡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첫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말에 타결된 이제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서 전자권 전환 문제나 국방비 증액 같은 민감한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뿐만 아니라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통상 이제 국내에 남아서 현안을 챙기는 강훈식 비서실장까지도 모두 총출동을 해서 미국에 간 상황이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하나 부회장 등 이제 대기업 총수들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방미 일정에 앞서 이뤄졌던 한일 정상회담 소식도 짧게 전해드리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13분, 그러니까 2시간 가까운 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에 양국이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를 발표한 건 17년 만이고요.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이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사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실용 외교라는 명분에 역사 정의가 가려진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도쿄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깜짝 이제 기자 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쓴 책인 거래 기술에 다 써놨더라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그리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친중 아니냐는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는 기자의 말에는 외교에서 친중 협중이 어디 있냐,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고 도움이 안 되면 멀리 지내는 거다. 우리 외교의 기본 근간은 한미 동맹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타일 붙인 거냐 뭐냐 바뀌었냐 질문이 많으신데요. 내일 공개드린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면서 자, 먼저 한일 정상회담 결과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첫 방문지로 일본을 택한 부분이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한미동맹 하에서 미국을 먼저 가는 것을 또 많이들 희망을 하셨을 텐데 지금은 트럼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의 그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일본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고 또 이시바 총리와 함께 미국에 대해서도 그럼 어떤 식의 국가 전략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분이 넘게 아주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건 전략적으로 잘 선택한 문제 아닌가 싶고요. 일각에서는 역사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을 세우는 부분이 좀 약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하시는데 첫 만남일 뿐만 아니라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나름의 역할을 또 했고 또 이시바 총리도 나름의 화답을 좀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첫 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다. 네. 저는 이 힘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관전 포인트를 좀 꼽아주신다면요? 우선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좀 돌출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결례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노련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정치력을 그동안에 국내에서도 많이 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까지도
이미 다 대응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강훈식 비서실장까지도 미국으로 다 가면서 사실은 원래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내에 머무르는 게 보통은 원칙인데 그렇죠. 총력 외교전을 지금 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미국의 그 공항에서 대통령께서 내리실 때 좀 의전이 소홀한 거 아니냐 일부 비판이 있기도 한데요. 국빈 방문과 실무 방문은 그 의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걸 알고 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흠집내기 이런 지적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이고 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통상 문제 그리고 방위비 문제 그리고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전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가지고 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결과, 내일 새벽 결과 나오니까요. 내일 이 소식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27일 한덕수 구속영장 심사. 네, 영장 나올지 관심사가 있죠. 네, 어제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한덕수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구속심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는 오는 27일,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 1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우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헌법상의 책무를 어기고 되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꾸며내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렸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특검팀은 계엄 당시에 국무위원 11명만 참석한 채 급하게 국무회의를 열고 5분 만에 종료한 과정에 한 전 총리가 일조했다라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구속이 되면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의원들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이제 세계일보 단독인데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수서를 썼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수술 후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하필 수술을 받은 날이 특검팀의 자수서를 낸 날이라서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 수술로 특검팀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나올 거라고 보시죠? 예, 저도 뭐 영장 청구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 내란과 관련된 국무위원들 여러 공범들이 바깥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한덕수 전 총리가 정권의 2인자로서 당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고 예. 또 막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거짓말을 통해서 드러난 현실은 적극 협조한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너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기 때문에 전 영장 발부가 당연히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나온 세계일보 단독도 눈길을 끄는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굉장한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수술 후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 수사에 차질이 좀 빚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수술까지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은 참 어떻게 보면 수사를 더 지연시키기 위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뭐 고의성을 가지고 했는지 여부는 좀 따져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꼭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람들은 조사가 임박하면 늘 아프거나 병원을 가는 이 알고리즘은 지금 깨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특검에서 적절한 시점을 정해가지고 당장 수사를 좀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다음 알고리즘은 누가 가장 가까울 거라 보십니까? 이제 국무위원들 중에 관여한 사람들 차례로 이제 예. 수사 받아야 되고요. 또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이쪽도 지금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야 되는데 국무위원 중에서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오늘 특검에서 대검과 서울구치소와 법무부를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차례는 안가 사인회동의 주인공인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좀 유력하다고 봅니다. 박성재 장관은 당시 계엄 때 검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계엄 사령관의 그 합수본부 거기에 파견 부분도 일부 좀 논의를 한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선관위의 검사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심우정 총장만 알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전 박성재 장관이 유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출입국 관련해서 그 출입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한 게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박성재 장관이 가장 다음 차례로는 유력하다고 보고 그 다음은 안가 사인방 검찰 후배들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예. 김주현 민정수석 요게 차례로 저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대검까지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과 검찰 라인들 예. 지휘부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본격화될 걸로 저는
봅니다. 영장까지 칠 수 있을까요? 아니 당연히 쳐야죠. 저는 아직까지 안 하고 대검의 있으니까. 아니, 심우정 총장 예.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매우 중합니다. 예. 사실은 즉시항고 포기라든지 아니면 계엄에 협조한 부분 내지는 대검 차장이 비하폰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내란 정권과 상당히 유착되어 있는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의미는 기존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특검을 한 거라서 전 반드시 신병 확보, 전 검찰 라인들에 대해서도 있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노란봉투법 16년 만에 통과. 네, 시사인이 처음 시작했던 캠페인이라서 더 좀 뜻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데요. 2009년에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서서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사측에서 47억 원을 물어내라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게 발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16년이 걸린 셈인데요.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반대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을 포함한 이제 경제단체는 노란봉투법 통과가 유감이라면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이제 집중 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소액 주주의 권리와 이제 대주주 견제 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들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하루 만에 강제로 종결됐던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이제 2차 상법 개정안을 경제내란법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아직 내란을 정리하지 못한다 해서 함부로 꺼낼 비유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서 법적 대응도 예고를 했습니다. 성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헌법 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인 뒤에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경제내란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는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 내지는 뭐 배출을 넘어서서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당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하는데 김앤장, 김문수, 장동혁 지금 두 분이 당대표 되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법안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는 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경제내란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내란의 주체들이 할 말이냐 정말 저는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 복합적으로 있는데 저는 이제 근로자성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거,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에 대해 가지고 결국 이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넓혀준 부분은 저는 매우 찬성하고 사실 이 노사관계라는 것이 노사 자율로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법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헌법에 나오는 근로3권, 그러니까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힘조차 가지지 못하는 근로자들 중에서도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 없이 노란봉투법 하나만 제정했다고 해가지고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첫 발을 뗐고 앞으로 더 나아갈 길들은 좀 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센 노란봉투법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보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요. 보수가 무슨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더 새로운 그 환경을,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보수 정치인들도 좀 관심 가져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직장은 67.7% 이중석 징계해야. 네, 직장갑질 119에서 한 조사죠?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5월에 대선 후보 3차 TV 토론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에 행하는 이제 끔찍한 성폭력을 재현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바가 있죠. 그래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이준석 의원의 언어 성폭력 발언 심각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6.5%는 해당 발언이 심각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매우 심각하다라는 응답도 29.8% 거의 30%에 달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76.5%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답한 거고요. 징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7.7%가 제명해야 한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는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 이 역대 2위 기록으로 마감이 된 바 있죠. 그래서 무려 60만 4,630명이 이준석 의원의 제명에 동의를 했었는데 지난 7월 29일에야 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아직 논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고 이제 국민들이 60만 명 이상이 국회에다가 자기 실명을 인증해서 청원까지 한 사안을 국회가 여전히 뭉개고 있다? 전 정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가 조작 사안이 있을 때 분노하는 지점이요. 주가 조작을 한 김건희 일당들도 문제지만 거기에도 분노하지만 그 주가 조작이 문제없다라고 무혐의를 주는 검찰에 더 분노하는 거거든요. 뇌물도 마찬가지죠. 뇌물을 받아먹은 김건희도 문제지만 뇌물죄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으로 떼어주는 검찰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건데 저는 이쯤 되면 이준석 의원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다. 예.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참 내란 국면에서 어려운 역할을 해주셨고 참 존경받을 전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의장이 의전서열 2위거든요. 근데 전 이분이 그 다음에 어떤 자리에 대한 꿈이 혹시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소신 있게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는가. 이게 저는 국민들이 상당히 답답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국회의장 자리가 마지막 공직으로 명예롭게 마무리하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면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눈치 볼 거 없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결자 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게 아니라 다음 자리, 다음에 어떤 역할 이것 때문에 여론을 설마 이렇게 재거나 판단한다면은 이거 정말 저는 국민적 분노의 불똥이 이제 국회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인규의 원샷 원킬 신인규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번 주 정치권 핫 뜨거운 사진 이렇게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나경희 기자가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23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다. 내일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악은 장동혁 후보를 지칭하는 걸로 보이고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은 김문수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당대표 결선 투표에 진출한 두 사람이 어차피 반탄파인 장동혁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인데 그중에서도 차악인 김문수 후보를 뽑아달라라고 간접적으로 독려를 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TV토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전환기 씨 중에 누구를 공천하겠냐라는 물음에 한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라고 말한 이후로 두 사람이 알게 모르게 연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지난주 토요일에는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의원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안 의원은 이번 회동이 지지선언으로 해석되는 것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이제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 회동은 아니지만 우리 당이 혁신해야 하고 윤 전 대통령 계엄 옹호와 절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만났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이 당대표 결선 투표 마지막 날인데요. 누구의 전략이 통했는지는 내일 결과가 말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치권이 참 돌고 돌아 친구의 친구, 적의 적은 친구가 되고 이런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선 이번에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좀 상당히 선전을 못했고 이 부분이 좀 아쉬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뭐 숙명 같은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김문수를 뽑을 것이냐 장동혁을 뽑을 것이냐. 장동혁을 뽑게 되면은 전환길 씨가 떠오르고 전환길이 떠오르면은 사실상 한동훈계를 축출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또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어디서도 나타났었냐면요. 지난 대선에서 당권 쿠데타가 일어날 때도 김문수 후보가 잘나서가 아니라 책임 당원들 한동훈 대표 쪽에서 크로스 보팅을 가지고 친윤 그러니까 쌍권들이 바꾸려고 했던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을 이제 김문수에게 표를 몰아줌으로써 막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도 지금 50%를 얻은 후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선을 하는 것인데 크로스 이제 캐스팅 보터를 지는 한동훈 쪽의 표심이 결국에는 전환길, 장동혁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반을 넘기는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내일 결과는 김문수 승리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일 결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저는 당대표로 되지 않을까. 한동훈 전 대표의 도움을 받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도와서 이게 잘된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정말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